네, 안녕하세요. 이진욱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이 요즘에 핫 이슈인데요. 결산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3월에 정기배당과 정기배당 안 한 법인에 한해서 9월에 이제 중간배당을 실시하게 되죠. 이제 배당을 실시할 때 이제 균등배당을 할 건지 차등배당을 할 건지는 선택할 수는 있는데요. 균등배당은 말 그대로 지분율만큼만 배당을 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배당한다. 그러면 내 지분율이 50%면 50만 원, 20%면 20만 원. 차등 배당은 그와 지분율하고는 상관이 없죠. 100만 원이라고 하면 내 지분율이 10%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은 배당을 못 받겠죠. 그게 이제 차등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등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요즘에 핫 이슈가 된 거냐면 대주주들이 자기들이 배당받아야 할 권리들을 소액 주주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이제 차등배당을 살펴보면 대주주가 소액 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 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등배당이 왜 이 핫 이슈고 왜 우리가 차등배당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이제 장점부터 보면 장점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세금이겠죠. 첫째는 절세인데요. 차등배당을 실시했을 때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주주로 있게 되면 이제 아버님이 대표이사라고 하면 아버님이 이제 급여나 상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걸 나중에 자녀분들에게 이제 증여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 물려주는데 세금이 두 번 과세가 되죠. 소득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제 그 주주로 자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배당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배당으로 자녀분들에게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배당소득세 한 번으로 이제 세금 절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년 배당을 통해서 자녀분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나중에 자녀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다 자금 출처 소명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거 소명이 안 되면 부동산 취득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자금 출처 소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잉여금인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익이 발생되면 잉여금이 매년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잉여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통해서 소진을 시켜야 하는데 잉여금이 법인에 쌓여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폐업했을 때 주주들에게 그 잉여금만큼의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법인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아요. 잉여금 같은 것도 다 세금이기 때문에 매년 배당을 통해서 정기배당이든 중간배당이든 배당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잉여금을 소진하는 것도 나중에 주주들에게는 이득이 되겠죠. 이에 못지않게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으면 좋은데 단점이 또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단점의 첫 번째를 보면 이것도 세금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하려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주식을 또 가지려면 양도나 증여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액면가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업력이 조금이라도 많은 법인 같은 경우는 평가를 했을 때 그 가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걸 양도를 받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또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 부분입니다. 이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분별하게 주식을 이전했을 때 법인이 이제 잘 되면 모르는데 나중에 폐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청산 절차를 밟았을 때
이게 또 체납된 국세는 과번 주주에게 책임이 돌아가요. 주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들은 합해서 과반을 판정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또 책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계시는데요. 배당을 위해서 무조건 그냥 자녀분들에게 주식 이전해가지고 지분율을 가지고 있게끔 하는 법인이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청산했을 때 또는 폐업했을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2번, 3번 곤욕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당만을 목적으로 지분율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지 않느냐. 가업승계라든가 다른 그 큰 계획하에서 그렇게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차등 배당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하려면 법인에 어느 정도의 잉여금도 있어야 하고 유동자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분별하게 이제 자녀분들에게 주식을 이전하다 보면 나중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손해들이 발생되니까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시는데요. 금융소득은 얼마 전까지는 지역보험료가 부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 규정이 지금 개정이 돼서 금융소득도,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부분도 지역보험료가 과세가 됩니다.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소득금액 3,4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다른 금융소득이 있을 때 그 금융소득만큼 또 부과가 돼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배당을 받았을 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그에 못지않게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당을 얼마를 받아야 최적인가? 이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2천만 원씩 하시는 게 가장 세금이 적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14%로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안 돼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4%로 끝나기 때문에 세금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이 50, 20, 10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씩만 하시게 되면 세금은 가장 적습니다. 다만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세요. 그래서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또 세부담이 커요. 2천만 원 이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언급했던 증여세 과세 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 2억부터 5억까지는 20%, 5억부터 10억까지는 30%입니다. 누진과세인데요. 소득세는 6%, 15%, 24, 35, 그 다음 38% 이렇게 누진과세 됩니다. 그래서 세율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에게 배당할 권리를 넘겨줬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증여세는 10%겠죠? 그럼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은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최소 35% 구간이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고 1억 이상, 그래서 한 10억이라 할게요. 간단하게 10억 정도를 대주주들이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 포기했어요. 배당 금액을. 그러면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최소 30%는 잡아야겠죠. 30%면 그 30%하고 10억은 또 배당 소득세 비교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액은 상관이 없어요. 소액은 아직까지는 증여세가 낮기 때문에 소액은 상관이 없는데 고액들을 배당하게 되면 의외로 증여세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세금을 그만큼 더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21년도부터 적용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배당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 끝나고 3월달 법인세 신고 들어가기 전에 정기 배당이라는 것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 전원의 동의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가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기 배당을 실시하고 미처 그때 사정상 정기 배당을 못했을 때는 이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중간 배당은 이제 정관의 규정을 통해서 9월 정도에 정기 배당을 못한 법인에 한해서 중간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이제 배당하실 때 차등 배당을 하느냐, 균등 배당을 하느냐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도 실무를 담당하지만 뭐 관심들은 많이 계세요. 대표님들이 배당을 뭐 이번에는 얼마 정도를 예상한다. 꾸준히 하시는 대표님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배당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주식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또 회수해 오려면 또 이게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도 후회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배당만 고려해서 이렇게 주식을 나누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업승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자녀분들이든 이렇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건 차등 배당인데요. 구체적으로 세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2천만 원 정도는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인 경우는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산 산식 같은 경우는 복잡하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배당을 어느 정도 실시했을 때 세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뭐 차등 배당을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 텍스넷의 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건 차등 배당인데요. 차등 배당이든 균등 배당이든 다 좋은 제도입니다. 잉여금이라는 것들은 법인에 쌓여 있을 때 그만큼 부담이에요. 속된 말로 사람으로 치면 대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변은 매일 배출해 줘야 하잖아요. 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배당을 통해서 그 적체 쌓아놓지 말고 이게 매년 이렇게 소진해 주는 것도 법인을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득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